이번 시간에는 성형수술,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예쁘면 뭐래? 이게 다 성형해서 고친 건데. 넌 남자애가 참 잘하는구나. 우리 누나가 해준 이야기인데 쌍꺼풀, 코 안 한 데가 없대. 예쁘게 태어났다면 좋겠지만 연예인은 얼굴이 생명이니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 성형수술한 연예인 거북스러워. 연예인들 때문에 여자애들도 성형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자기 만족으로 보면 좋은 점이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많이 한다면 그건 분명 단점이겠지? 논리군과 친구가 성형수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요.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그리고 늘어나는 성형수술의 원인과 문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 학습을 마치면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그리고 소득별로 이해하고 성형수술의 증가에 따른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선생님 말씀 1.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논리구는 쌍꺼풀 수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 왜 없겠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 보통 얼짱의 기본을 쌍꺼풀이라고 했지? 그런데 조선시대 그림에서는 쌍꺼풀과 큰 눈은 없어. 그저 전형적인 동양인의 눈이 있을 뿐이지. 아, 조선시대의 미인과 지금의 미인이 다르군요. 그렇지. 또 사람들은 몸짱이 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식사량을 조절해. 여자들은 말랐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의 날씬한 몸매를 만들려고 하고, 남성들은 근육질 몸을 만들려고 하지. 그런데 19세기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날렵한 S라인보다는 지금 기준의 비만에 가까운 몸을 가지고 있지. 이처럼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이 변하고 가꾸는 방식도 달라진 거지. 앞에서 얘기했던 과거의 그림들을 보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했으나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런 몸짱을 소재로 했던 영화를 살펴볼까? 선생님 말씀 2.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 생각해보자. 선생님,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외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현실은 외모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맞단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던 성형수술이 지금은 아름다워지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인식도 많이 달라졌지. 이건 서울시에 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변이야. 성별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네요. 그리고 학력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성형을 더 원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무엇인 줄 알겠니? 10대는 성형에 대해 거의 절반이 찬성하고 있네요. 연령별로 보면 무려 41.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 이건 다른 나이대에 비해 아주 높은 수치야.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열망이 줄어들고 있어.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름다움은 거품과 같다고 하시잖아. 즉, 이런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 선생님 말씀 3. 늘어나는 성형수술의 원인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성형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줄어들었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을 거야. 이 표만 보더라도 그런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어. 우선 상담 건수와 피해 구제 건수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건 즉 성형수술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거겠네요. 그것 말고도 이 표가 말해주는 몇 가지 정보가 더 있어.
우선 상담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 성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지. 과거에는 수술을 했다는 걸 감추려고 부작용에 대해 말을 안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의료사고나 부작용이 늘었다는 건 성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상담 건수에 비해 피해 구제 건수는 많지 않아요. 맞아. 그럼 성형수술이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표를 볼까? 우선 육체적으로 고달프다고 알려져 있는 산부인과와 일반외과의 의사 수는 감소했고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늘어났어. 변화율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2006년에 비해 2008년에 성형외과 의사 수는 15.9%나 증가했어. 피부과도 12.9%가 증가했지. 이에 반해 산부인과는 4% 감소했고 정형외과는 단 2.7%만 증가했어.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그 업계가 호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지. 또 병원이 늘어나면서 수술비가 낮아진 것도 성형수술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성형수술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알겠지? 그럼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볼까? 먼저 사회적 원인을 보면 10대의 41.4%, 20대의 33.4%가 성형수술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건 외모 지상주의가 젊은 층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개인의 순수한 욕구인지 외모 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의 강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경제적 요인은요?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신을 위한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거야. 또 병원이 늘어나면서 수술비가 싸졌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요인은 수술의 장비, 재료, 방법이 발전해서 부작용이나 의료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더 이상 겁을 내지 않게 된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외모지상주의야. 왜일지 생각해 볼래? 아이들끼리 놀리거나 차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처럼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높아질 수 있어. 또 외모에 대한 고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자긍심을 낮추고 개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지. 만약에 성형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곳을 또 하고 싶어하는 중독에 시달릴 수도 있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었을 거야. 안 좋은 점이 정말 많군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해.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긴 하지만 한나는 성형을 통해서 자신감과 자아를 찾았어. 또 외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형은 구원의 손길이고 생애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나쁘다 혹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지. 자, 지금부터 오늘 배운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별로 봤을 때는 어릴수록, 학력별로는 고학력자일수록, 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성형에 대해 관대한 거로 나왔어요. 성형수술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외모 지상주의,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신에 대한 투자로 나타났어요. 오늘은 4차시 성형수술,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에 대해 알아봤지? 다음 시간에는 5차시 휴대전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